우리 세 개 테마 중에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있는데, 속성은 1월 달에 하기로 하고, 자, 간단한 속성은 간단히 몇 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성에서 주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거의 아까는 이제 부동산이 하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하면 토지와 뭘 얘기해요? 건물을 주로 얘기합니다. 토지와 건물.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이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토지의 특성, 얘는요 건물의 특성 알아볼게요. 이렇게. 자, 토지의 특성은 이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자연적 특성이다. 자, 자연적 특성은 토지를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신이 있다면, 신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신이 어떤 땅을 줬어요? 땅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다니. 너 꼼짝 안 하는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요 부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꼼짝 못 하는 걸요 부동성이다.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런 걸요 자연적 특성이다. 이거는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부여한 게 아니라 신이 이런 땅을 준 거죠. 땅을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문적 특성은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걸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부여했다고요?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다른 땅하고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땅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병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땅이 너무 크니까 나중에 잘라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이 부여한 거예요? 인간들이 부여한 거예요? 인간들이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할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병합하고 분할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를요 인문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적 특성은 시대와 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요거는요 어떤 지역은 잘라서 못 팔게 할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이제 고정적이고 얘는요 가변적이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요 인문적 특성이다. 자,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는 꼼짝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자,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쓰게 되면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죠.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땅이 이거 또 그리네요. 이거 이렇게 생긴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북한도 우리나라라고 치자. 뭐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아닙니까?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이 없다 그러는데 한번 바다에 가서 한번 물을 퍼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땅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물 퍼내다가 그냥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밑에 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이만큼 아닙니까? 이만큼인데 이거를 생산비 투입한다 해서 늘릴 수 있나요? 못 늘릴 수 없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막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증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리적인 절대량 해줍니다. 절대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부증성. 자,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다면 얘들은 일단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반, 모양 이런 거 따지면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그래줍니다. 개별성. 자, 그 다음에 어떤 땅이 있다면 다른 땅하고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렇잖아요. 조금이든 많이든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해줍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땅하고 붙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접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이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적 특성 해줍니다. 이거 외에는 안 물어봐요. 이 정도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인문적 특성은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토지라는 것은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이 줍니다. 이 땅이 뭐 때로는요 농지로 쓸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택지로 쓸 수 있고, 택지라 하더라도 뭐 상업용으로 쓸 수 있고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한이 없다면, 그죠? 갈비집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편의점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하는 걸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땅은 다른 땅하고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도 있는 거죠.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지만 어떤 땅이 딱 있는데 이 땅이 근처에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위랑 여기 그 사람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지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좀 건방져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면 이 땅의 지위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위치의 가변성 해줍니다. 약간 이 표현하고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치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상황 때문에 어떤 인문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꼼짝 못한다는 얘기고, 요거는요 주변에 대학교라든가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면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위치의 가변성. 땅은 그대로 있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위치의 가변성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를 인문적 특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문적. 그리고 이제 건물의 특성은 요거는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몰라도 돼요. 다만 참고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어떤 맥주와 다른 특성이 아니라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때로는요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 싣고서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동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라 자,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존재한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용해봐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비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요거 거의 더 이상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건물은 생산비 투입하게 되면 층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생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똑같은 땅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양도 약간씩 다를 수 있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위치 같은 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어떤 동일한 지역이 있다고 치자. 동일한 지역에다가 똑같은 건설회사가 현대가 아이파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두 동을 딱 지었습니다.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설계도에 따라서 똑같이 짓게 되면 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걸요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동질성 그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죠? 생긴 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밑에 땅인데 이 건물이 1층짜리냐 100층짜리 건물이냐 아니면 1년밖에 안 된 거냐 100년 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1층짜리냐 100층짜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50년 된 다 낡아빠진 건물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토지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1층밖에 안 된 땅이다. 그러면 판자집 같은 거다 뭐 헐어버리고 건물 지으면 되죠. 훨씬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건물이 1층짜리냐 10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목조 건물이냐 석조 건물이냐. 목조는 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석조는요 돌로 만든 건물이죠. 이런 거에 따라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이게 서울 강남에 있냐 아니면요 남양주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게 비쌀까요? 남양주에 있는 게 비쌀까요? 어떤 사람은 남양주에 있는 게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는 극히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이 때로는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거를요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가치를 지배할 수 있고 토지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종속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걸요 지배 혹은 종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토지 가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토지 가치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걸요 지배 혹은 종속성이라는데 얘네들은 건물의 특성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건물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트럭에 끌고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우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 이게 부동산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막 움직인다면 이건 동산이 아니라 이건 부동산이라 동산입니다. 동산. 그죠? 그리고 동질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똑같이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일단 요거와 요거는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른 아파트예요.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토지의 특성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일단은 요거 이제 꼼짝 못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꼼짝 못하니까 이걸요 파생되는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감정평가 이런 거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용어도 모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있는 용어들은 다 제끼고 요거는 이제 자, 이 감정평가를 한번 한 다음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만 좀 기억할게요. 몇 가지. 일단은 꼼짝 못한다 이런 걸요. 일단은 이거 나중에 이게 암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영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어떤 부부가 있는데 영 어떻게 놀고 있다고요? 따로 놀고 있네. 이 콩가루 집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부가 영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재미없나요? 재미는 없네요. 나중에는 좀 재밌어질 겁니다. 제가 사람들이 막 웃긴다고 그래요, 조금. 지금은 애가 좀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나중엔 되게 웃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세요. 언젠가는 터질 때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팡팡 터지, 팡팡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제 꼼짝 못하는 걸요, 부동성이라는 겁니다. 부동성 관련돼서 읽어볼게요. 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부동성 있잖아요.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걸요 부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중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꼼짝 못하는 재산을 부동산, 꼼짝하는 재산을요
동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근거가 부동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다른 것도 지금 하지 마시고 미음본에 보시면 자, 거래 활동에 있어서 견본 및 진열을 할 수 없다.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안산에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자, 어디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진열해 놓을 수 있죠. 어디 가든 진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산에 있는 땅을 어디 편의점에 진열해 놓을 수 있나요? 직접 가서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견본이라든가 진열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편의점이라든가 동네에서 진열해 놓나요? 안산에 있는 땅을 흙을 파서 여기다가 진열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안산 땅인가요? 그게 흙에 불과하지. 그게 안산 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견본이나 진열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중개사 공부 오래 하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습니다. 안 줘요? 남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애들도 애들한테도 애들 밥도 잘 안 챙겨주고 계속 오래 하게 되면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와이셔츠 같은 거 안 빨아주고 혼자 빨아 입으라고 하고 그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은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청소도 한 번 안 하고 애들은 방목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한테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열이 받으니까 맨날 인상이나 빡빡 쓰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피해 주는 거죠. 이런 걸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외부 효과.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어떤 주택가가 딱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탄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연탄재 같은 거 날려 안 날려? 시커먼 거요. 날리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래 이게 널게 되면 흰색 메리아스가 뭘로 바뀌어요? 갑자기 염색됩니다. 검은색으로. 그리고 염색되고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시끄럽게 막 쿵쿵대는 소리 자꾸 들리면은 잠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요 외부 효과다. 특히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요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걸요 죄송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요 외부 불경제 해줍니다. 남한테 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이걸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동네가 우중충한 동네입니다. 우중충한 동네라 딸이 3명 있는데 밤마다 딸이 집에 오는 걸 막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 가로등을 자기 돈 들여서 가로등을 딱 몇 개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동네가 환해졌죠. 그럼 동네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이런 걸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남한테 이득을 주는 걸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요 외부 불경제.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이런 거 공부할 거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대충 그런 거구나.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안 주는 거 있죠. 보상. 이익을 주고도 보상 못 받는 거 이런 거를요 외부 불경제. 얘는요 외부 경제. 이런 게 있는데 자,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거냐면 만약에 얘들한테 피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옮길 수만 있다면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는 게 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볼 거 아닙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인접성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는 이유는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따가 요거 외부 효과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 하시고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시흡번에 보니까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맨 끝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친구가 갖고 있는 반지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반지를 담보 잡았다는 얘기죠. 친구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네요. 그냥 빌려주면 되지. 2,000원 빌려주면서 담보 잡은 거 아닙니까? 요거 차고 다니고 찜질방에서 자다가 어떤 놈이 훔쳐갈 수 있어 없어요? 이쪽 이렇게 담보 가치가 불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땅을 담보로 잡았는데 땅을 누가 훔쳐가나요?
물리적으로 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보 가치가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속성 알아볼게요. 자, 토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토지는 일반 동산처럼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영속성이 있다.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토지가, 자,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이 자동차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동차 갖고 있으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 찌그러뜨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근데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자, 이 소모되거나 마모되거나 파손되거나 애들이 막 칼로 긁어놓거나 이러나요? 칼로 이렇게 긁어놓으면 다시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속적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속적으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파생되는 특성 중에 장기적 배려다. 자, 이거는 자, 어떤 활동할 때 부동산 관련된 활동은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려고 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거를요, 장기적 배려. 내가 수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1년 뒤에 수박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돼서 미리 사놓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왕또라이 해줍니다. 자, 근데 이 토지는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길래 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먼 미래도 자꾸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요, 장기적 배려해 줍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땅을 1억에 구입해서 한 20년 있다가 30억에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이런 거를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그대로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또 갖고 있으면서 임대 같은 거 하게 되면 임대료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를요,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으면 때로는요, 영속적으로 존재하니까 소유에 따른 이익도 생길 수 있고 또요, 이용에 따른 이익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소유에 따른 이익이 생기는 이유는 계속 존재하니까 그런 겁니다. 영속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죠. 누가 빌려준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빌려주는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 갈치를 빌려주는 시장 봤나요? 갈치를 사고 파는 시장은 봤지만 빌려주는 시장은 없죠. 빌려주면 조금 있으면 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영속적으로 존재하니까 빌려주는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거를요,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번에 소유의 이익과 이용이익으로 구별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점에 가시면,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가는 오래 쓰다 보면 언젠가는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 이론, 재건축 이론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점에 가면. 근데 토지를 소모를 전제로 해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이론이 있어 없어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재생산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그죠? 가치 보존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 폐기 처분. 그죠? 근데 토지는 자, 언젠가는 철거해야 됩니까? 그대로 있는 거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집니다. 그렇잖아요?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니까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증성은 우리나라 땅이 이만큼 있다고 치자.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답니다. 바다 밑에도 아까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다도 쓰이고, 이만큼은요 농지로 쓰이고 있다. 농지나 임야. 이만큼은 택지로 쓰이고 있다. 자, 그러면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이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늘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증성은
자, 의에 토지는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 양을 늘릴 수 없다 하는 걸요. 부증성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파생되는 특징 알아볼게요. 파생 특징은 우리 일반적인 재화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는 생산비를 투입하게 되면, 자, 요거는 양입니다. 자, 생산비죠? 생산비, 노동이나 자본, 이런 걸 생산비라는 겁니다. 노동력이라든가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맥주 같은 거는 노동자본을 투입해봐요.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 안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생산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한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노동자본을 투입하면 생산이 늘어나는 거지. 안 늘어나나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토지를 노동자본을 투입한다 해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걸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해집니다. 생산비 법칙. 그 다음에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자, 그 미음번에 보시면 토지 문제의 근원이다.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 집가고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작년까지는 롱 패딩 코트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두루 살펴보다 보니까 롱 패딩 코트 이런 거 입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엔 뽀글이 그 인터넷 보니까 이 뽀글이 없네요. 이렇게 양털로 된 비슷한 거 있죠? 요게 유행한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서로 살려고 하면 우리 옷 만드는 회사가 서로 이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 해? 만들려고 할까? 그러니까 자, 부족하면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가,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그죠?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고, 그리고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는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점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 집가고의 근원이다. 집가고라는 게 집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상 집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자꾸 거기 비읍번에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소유욕이 생긴다는 얘기죠. 새로 만들 수 없으니까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도시 인근의 토지를 서로 구입하려고 난리겠네요. 우리 도시 인근의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올라요. 잠깐 있다 올라가든 한참 있다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갑니다. 토지를 구입했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은 개발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산골짜기 같은 거 있죠? 이런 데다 투자했으니까 손해보는 거지. 도시 인근의 토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 이게 조금 있다 올라가냐, 한참 있다 올라가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참 있다가 기다렸다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요거는 토지를 자꾸 독점적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새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별성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땅이든 똑같은 땅이 있어 없어요? 없다.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일단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모양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자, 잘 따져보면,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이런 거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카스 맥주 한 병 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얘는 전국 어디 가나 비슷해요? 같아요? 비슷해요? 같아요? 잘못 얘기했네요.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는 카스 맥주가 2,000원이고, 저기 마석에는 4,000원이다. 똑같은 맥주가.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트럭이나 한다 사다가 여기서 사갖고 여기다 한 3,500원 팔면 떼돈 버는 거죠? 여기는 서로 막 공급을 많이 하려니까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기는 서로 여기는 구입하려고 하니까 올라갑니다. 이런 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냥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만 자기 도서 상간, 산골짜기라든가 아니면 섬지방 같은 경우는 운반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운반비가 들어가니까 비싼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특정 시점에서는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가 한 평이 있다. 그러면 얘는 전국 어디 가나 같아요, 달라요? 다 이슈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비읍번에 부동산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맥주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다 다른 거죠. 토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론이라든가 논리를 도출해내기 힘들어집니다.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인접성. 인접성은 어떤 땅이든 한번 읽어볼게요. 의. 자, 의는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붙어 있다 이런 걸요. 인접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파생되는 특징 중에 외부 효과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제가 아까 연탄 공장 때문에 피해보는 이유가 일단은 꼼짝 못하니까 피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보는 거죠. 아니 붙어 있으니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 있으면 피해봐야 안 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게 인접성입니다. 그죠? 외부 효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책론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디귿번 해볼게요. 자 땅길이 다 떨어져 있다고 치자. 땅길이 이게 전부 다 강입니다. 강으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떠 있다면 경계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이 땅은 여기서 다 떨어져 있다고 치자. 경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땅끼리는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이 땅부터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 따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얘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얘는 공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얘나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주택가 한복판에 있어야 좋을 게 없습니다. 공장도 지들끼리 붙어 있어야 지들끼리 정보도 좀 교환하고 여기서 만든 거 역공장에 팔기도 하고 그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렇게 지들끼리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주택은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협동적 이용이다. 어울리는 토지끼리 이용하는 걸요 협동적 이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필연화시키는 게요 인접성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인문적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문적 특성에 보니까 자, 거기 용도의 다양성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찾으셨나요? 용도의 다양성은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이런 표현이 없네요. 자, 여기 토지 이용에 있어서 5번에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이상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왜 그래요? 부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증성. 근데 막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절대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용도가 바뀌었을 뿐이죠. 그죠? 이런 걸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량, 부증성은 우리 문제에서 절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썼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할게요. 우리 문제에서 이거는 부증성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부증성은 절대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이 절대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1번에 용도의 다양성 1번에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다.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그러나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이용이 있죠.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만족감이
작을 수 있고 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자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최선의 이용이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의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최유효 이용 따져볼 필요 없는 거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선의 이용이냐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병합 분할의 가능성 요거는 이런 얘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거용으로 20평짜리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나도 갈비집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20평 가지고 갈비집 하기에는 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꿀 수는 있지만 20평 가지고 그 갈비집 해봐야 아마 주차장도 없고 돈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장사도 안 될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80평을 팔겠답니다. 팔게 되니까 몇 평이 됐어요? 100평 정도 됐다면 이 정도라면 갈비집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는 걸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거 합쳐서 이용하다 보니까 용도를 바꾸는 게 수월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1번 용도의 다양성을 어떻다고요?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땅을 이렇게 합쳐나가게 되면 때는 이렇게 땅을 합쳐나가게 되면 이제 땅 가격이 평당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이 땅 가격이 오히려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병합에 따른 증가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지나치게 커지면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평당 가치가. 반대로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쪼개서 이제 판다면 오히려 땅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라서 파는 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지나치게 막 쪼개서 조그맣게 쪼개면 오히려 평당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쓸모도 없어지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합하다 보니까 가치가 때로는요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할하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